새물결 약사회 선거 특집 팟캐스트 선거 읽어주는 약사들 제3회 특집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선거 읽어주는 약사들 자체가 선거용 특집 팟캐스트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오늘 하는 게 특집이거든요. 오늘은 주로 얘기할 내용이 1회하고 2회 때는 뉴스를 골라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각 후보님들의 어떤 검증이랄까, 그래서 곽 후보님들이 과거에 했던 어떤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정책 공약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정책 공약을 좀 비교한다든지 정책 공약을 놓고 좀 잠깐 짚어보고 이러는 내용들이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물결 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약사사회를 개혁하고 약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목표로 하는 단체고요. 약사회 선거가 그렇게 신나는 선거, 뭐 이렇게 진짜 누굴 찍지 이렇게 좋은 의미로 진짜 사람들 다 마음에 드는데 누굴 찍어야 되나 이렇게 좋은 의미로 고민하는 선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선거 혐오 이런 것들이 좀 많죠, 우리 약사 사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같이 생각해보고 그러는 게 이 선거 특집 팟캐스트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판세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 학수리사님은 좀 판세가 어떻다고 보세요? 아까 밥 먹을 때는 얘기 잘하시더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론조사가 뭐 발표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가 지금 그 공표를 못하는 기간이죠. 근데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뭐 이제 전화를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전화가 안 와. 전화가 저한테는 한 번 왔는데, 전 2번 온 것 같아요. 전화 한 번 받아봤어요. 그렇고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지금도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잘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선거 관련 기사 보면 댓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 있어요. 보면 40개, 50개씩, 80개씩 달려 있어요. 근데 예년 선거 때도 이랬나? 뭐 하여튼 댓글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댓글이 진짜 많은데 댓글 부대를 돌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댓글이 최근 들어서 댓글이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약간 반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어떤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김대엽 캠프가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대세론이 굳히기가 아니라 약간 흔들리는. 왜냐하면은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후보대에서 뭐 주변 사람들 물어보거나 자기가 조사를 해보거나 하면서 정보를 더 접하면서 사실은 김대 후보님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적인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서 조금 거기에 대한 모르겠어요. 댓글에는 그런 것도 좀 달려 있더라고요. 모르죠. 그거는 또 상대편 캠프가. 그거 최강훈 후보 쪽에서 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김대엽 후보님께 유리한 댓글 그리고 그런 댓글 하나 달리면은 좋아요가 순식간에 막 맞아요. 50개씩 100개씩 늘어났었거든요. 지금이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일단 그 각 후보의 지금 전략을 보면은 김대엽 후보는 초반에 대서론을 일단 딱 그 셋업을 했잖아요. 셋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 굳히기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대세론을 추종하는 후보는 항상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그 모험을 하거나 이러지 않죠. 붙여서 그냥 표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제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튀는 행동 이런 걸 해가지고 뭔가 모험을 감수하지 않는데 이제 비교해서 최고원 후보는 추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표심을 자극을 하는데, 이 표심이라는 게 물론 자기를 찍도록 이렇게 회원들을 이렇게 좀 자기 쪽으로 좀 마음이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선거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 뭐 이런 것도 조금 자극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후보가 더 성공적인가를 보면 일단은 지금 그 11월 13일 이후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못하기 때문에 초반에 그 여론조사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막 언론 같은데 이렇게 뜨면서 그러면서 대세론이 확산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확산됐던 게 조금은 멈칫하는 것 같죠.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이 좀 있고요. 최고원 후보 측이 접근하는 걸 보면은 주로 김대엽 후보에 대한 검증, 그러니까 주로는 공격하는 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일반 약이 편의점으로 나가게 되는 어떤 경우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약학정보원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재판 중이잖아요. 중인 거. 네, 그거 두 가지가 제일 큰데. 그거는 회원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댓글에도 부쩍 재판 관련 내용에 대한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이제 후보 검증으로 공략을 하는데, 수위를 보면은 이게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노골적이면은 마타도어라든가 이렇게 비방으로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최강원 후보에게 유리할 게 없으니까 이제 좀 적절한 수위 해석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강원 후보가 스스로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화만사성 뭐 이런 이미지 있죠. 그래서 좀 자기의 어떤 화합 이미지, 왜 그러냐면은 최강원 후보가 좀 이렇게 이력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뭐 적을 많이 만들었다거나 뭐 이렇게 튀는 이미지는 아니세요, 그렇죠? 보면은 네. 좀 어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약간 재미없는 좀 무난한 이런 스타일. 그래서 이런 하여튼 뭐 좀 안정적이고 좀 이런 이미지를 좀 부각하는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수리사님 보시기에는 그 최강 후보님의 이런 이미지를 좀 어느 정도 어필을 하시잖아요. 좀 며칠 전에 보니까 네. 그 뭐 아들하고 며느리가 본인한테 손편지 쓴 것도 네. 뭐 공개해서 하고. 그 아드님하고 며느리가 다 약사이시죠. 그래서 집안에 약사가 많은데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도움이 될까요? 회원들한테는 그게 좀 좋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선 뭐 가족이 화목한 것도 화목한 거지만 집안에 약사가 많다는 것 자체가 뭐 좋은 거잖아요. 약사 그렇죠. 뭐 회장 후보로서. 그래 뭐 내가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집안에 한약사가 있는 한약사가 것보다 있네요. 낫다. 네, 그렇죠. 누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사나 하여튼, 한의사나 한약사 이런 쪽보다는 약사가 많은 그치, 거. 그게 그리고 좀 호감을 줄 만한. 근데 저는 조금 달리도 보는데, 우리가 지난 선거를 보면 그 조찬희 회장님이 사실은 처음에 나오셨을 때 약간 비슷한 이미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은 조찬희 회장도 아니요. 조금 조찬희 아니었어요? 회장님은 다른 이미지였어요. 투쟁 어땠어요? 이미지였죠. 투쟁 이미지. 그랬어요? 나는 네.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요. 투쟁 이미지였어요. 조찬희 회장님은. 네. 뭐에 대한 투쟁? 약간 강한 이미지. 아니 나는 조찬희 회장님은 솔직히 일반 편의점 판매 때 뭐 이렇게 뚜렷하게 활동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뭐 이렇게 뭐 그 약사들이 어려울 때 나서서 투쟁을 하거나 이런 이미지로는 안 봤거든요. 그거보단 오히려 좀 지금은 좀 안 그래도 그렇지만 좀 강한 이미지. 강한 이미지였어요. 네. 그 언어도 좀 강하게 쓰시고. 그때 그런 게 약간 어필됐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김대호 후보님 측의 결정적인 이제 과거의 그런 과오를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때야말로 좀 상호 비방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지금은 그게 훨씬 덜해요. 지금 오히려 최강훈 그 후보님 캠프 측이 오히려 조금 조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지난 선거에서 상대적인 회원들이 특히 지난번 선거 때 그 너무 김대호 심했잖아요, 후보하고 그거. 조찬희 후보가 상호 비방하는 게 너무 심해서 그거에 대한 염증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접근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학수리사님하고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좀 그 무난한 후보 내지는 좀 그 화합적인 후보가 물론 선거 과정에서 뭐 상호 비방을 하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근데 회원들이 좀 원하는 어떤 면에 지금 시점에서 많이 부합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후보 검증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이게 최강훈 후보 캠프 측에서 잘 한다기보다는 그냥 회원들이 이제 그냥 과거에 밑바닥에서 그러니까 김대호 후보가 했던 일을 다시 깨우치면서 그랬었지. 네, 그걸 깨우친 거지. 선거 사실 최강훈 후보 캠프에서 엄청 선거 잘해서 그런 전략을 건 아니다. 잘 짜서 그런 거 같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그동안은 조찬희 회장이 엄청 미워가지고, 그래서 같은 중대니까 일단 싫었던 거야. 그게 이제 강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하게 된 거죠. 김대호 후보가 과거에 이런 전력이 일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안 뽑았었지. 아니 근데 뭐 과거도 과거지만 리마인드가 재판 되는 것 문제도 같아. 좀 심각. 그쵸, 이것도 그쵸. 시위 넘길 문제는 아닌 그건 것 같긴 과거가 한데. 아니네요. 현재네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그 얘기는 이따 다시 좀 할게요.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선거 기간이 예년보다 길어졌어요. 이 예비 후보 등록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저는 좀 그게 그 취지가 퇴색됐다고 생각하는데 예비 후보 등록제를 만들었어도 실제 후보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죠. 왜냐하면은 기타금 등록비 똑같이 돈 내야 되는 것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그 예비 후보 등록 기간까지 해서 10일이 더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난 효과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네. 도대체 이걸 만든 취지가 좀 살려졌나 하여튼 싶은데 근데 어쨌든 선거운동 기간이 예년보다 길어졌죠. 그러면 이 두 후보 사이에 호감도가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래 표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차이가 줄긴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역전이 가능할 정도로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토론회들을 좀 보면 공약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뭐 어찌 보면 보기는 좋긴 한데 근데 차별성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이게 같죠. 말은 아름답죠. 정책 선거가. 음. 근데 이 공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박근혜는 공약 안 좋았나? 그렇죠. 이게 약간 던지고 오는 거라서 그리고 어. 뭐 한번 말해보고 뭐 반응이 안 좋으면 살짝 말 바꿔서 다시 보도자료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 보면 언론을 보면은요 처음하고는 조금씩 달라져요. 네, 공약이. 말이 좀 달라지면서 결국 두 후보 사이의 공약의 차별성이 거의 뭐, 없어요. 회원들이 물론- 좋아할 만한 건 다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후보를 선택하기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녹음할 때 평상시에 정책 개발을 해야지 뭐 선거 때 해가지고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아닌 정책이 것 같아. 그 공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 이 후보가 정말 그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평상시에 갖고 그렇지, 있는 그렇지, 신념 그렇지. 내지는 진짜 자기 그 사람의 생각이 있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네, 그게 그 사람의 중요한 말을 것 믿을 같아. 수가 있는지 음. 그 신뢰 그게 결국 도덕성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공약은 뭐 이렇게 친서민적으로 걸은 것들이 꽤 있었지만 그렇죠. 결국에 되고 나서는 나중에 보면은 의료민영화 추진하고 또 법인약국도 무슨 올려놓고 뭐 이런 거 추진하고 대자본 편만 들고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 자기의 그렇죠.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을 출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기 남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 저희가 좀 하긴 할 거죠 이따가. 그리고 투표율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투표율이 저번에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최강원 후보 쪽에는 유리할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우선은 그럴 아직도- 것 같은데 모르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충성도가 콘크리트 지지층이 분명히 김대호 후보님 측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투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콘크리트 지지층들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면 사실은 이제 반면에 최강훈 후보님 쪽에 이제 뭐 이렇게 지지층은 부동층에서 갖고 와야죠. 네, 끌고 오지 어. 않는 한은 이제 승산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러려면은 투표율이 올라가야지만 좀 그죠 게임이 조금, 그런 걸 봐서는 음. 상호 비반 선거로 안 가는 게 최강원 후보한테는 유리한 면이 있어요. 뭐 좀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죠. 그 캠프에서. 그런가. 저는 그 생각도 약간 했는데 그 온라인 투표 신청이 끝났죠.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온라인 투표 신청이 마감이 됐는데 지금 9,745명이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총 유권자가 31,785명이라고 하니까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네. 많이 했네요. 근데 이게 선관위에서는 60%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슨 근거로 하여튼 첫 투표인데 30%면 많이 한 거 같은데. 의협은 한 20%밖에 안 됐대요. 처음 시작할 때 네. 의협이 모바일 투표 해가지고 우리도 도입을 한 건데, 근데 지금은 의협도 한 50% 선으로 올라왔거든요. 다 이게. 하셨어요 온라인. 저는 신청했어요. 저도 했어요. 예. 전 안 했어요. 선생님 왜 안 하셨어요? 어... 믿을 수가 없어서 모바일 투표로 무슨 장난을 치지 뭐 그런 일.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던데 이게 선관위는 한 60%를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60% 정도가 그 신청하겠다고 응답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30%밖에 신청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는 선거할 마음이 없는 것. 그래서 없는 저도 게 그 있어서 생각을 그런 게 했어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투표율이 이번에 좀 낮아질 거라.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내가 기왕에 이렇게 좀 우리 학술이사님처럼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해. 그래갖고 뭐 그래서 나는 아직 너희를 믿을 수 없어. 그러니 나는 예전 방식대로 종이로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일단 편하잖아요. 모바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투표할 마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모바일 투표 신청을 했을 텐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는 좀 투표율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역대 그 대한역사회 회장 선거 투표율을 보면은 지난번에 지지난번이구나. 그 조찬희 회장이 초선되셨을 때가 투표율이 60% 정도 나왔어요. 이게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게 9,745명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전국에 약국이 2만 개 있잖아요. 그거의 절반이거든요. 근데 근무약사님들이 숫자가 많지가 않죠. 유권자가. 근무약사님들이 신상신고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약사가 지금 유권자이신 분들이 3,5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럼 거의 그 생각을 해보면 어떻다고 봐야 되냐면 지금 3만 한 2천 명 정도의 유권자가 있잖아요. 그럼 3,500명 병원 약사 빼면은 약 2만 8천 명 뭐 이 정도가 그 어쨌든 그 약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근데 그중에 개국 약사들은 거의 신상신고를 한다고 봐야 되니까 그게 2만 명이거든요. 그거의 절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건데 글쎄 투표율이 이번에도 뭐 60%를 넘기기가 그렇게 쉽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근데 투표율이 높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이번에 보면은 선거 분위기가 약간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그러기는 조금 그래요. 그리고 전 이 얘기를 꼭 한번 하고 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그 모바일 투표 하는 건 뭐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이건 제야 단체들도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그 제발 좀 그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오려면 이거 보세요. 선거에 그 좀 참신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개성도 뚜렷하고 그래야지 뭐 이게 고르는 맛이 있잖아요. 유권자들이. 근데 보면은 맨날 이렇게 뭐 한 두세 명으로 압축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까지 뭐 이름 들어왔던 사람들이 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선거에 바람이 분다든가 이렇게 유권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후보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게 좋은데 근데 그러려면은 이 후보들이 돈 드는 선거 비용이 좀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기타금하고 등록금을 안 내렸죠. 그리고 기타금 뭐 돌려주는 거는 뭐 15%만 득표하면 돌려준다고 그렇게 조금 5% 정도 내리긴 했어요. 근데 의협은 10%예요. 10%만 득표를 해도 2천만 원 기타금을 돌려주게 안 하고 조금 높게 그래도 아직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모바일 투표도 보면은 이 후보 입장에서 드는 돈이 주는 건 하나도 아니야.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해가지고 10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후보가 써야 되는 돈만 더 늘어났어요. 그 선거운동 기간이 길수록 돈을 더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후보들이 많이 진입하는 데는 장벽으로 작용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네들이 대한약사회가 드리는 선거관리 비용이 있죠. 모바일 투표 같은 거 이거 투표용지 발송 드려도 되니까. 이런 거는 이 모바일 투표 저기 한 사람한테는 신청용지가 안 가요. 모바일 투표 신청한 사람한테. 그것 때문에 사전 신청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우편물 발송하는 비용이 이게 좀 부피가 크고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왕복하는데 한 10,000원 정도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면 전국 2만 개 약국에 보내는데 2억 원이거든요. 3만 명한테 보내면 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을 아낄 수 있긴 있죠. 왜냐면 벌써 1억 아꼈네. 온라인 투표 10,000명 사전 신청했으니까. 근데 대한약사회는 돈을 아끼는데 후보들은 돈을 못 아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저기 11월 28일에서 29일 날 모의 투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정식 투표는 이 모바일 투표 사전 신청하신 분들은 12월 11일 아침 9시부터 13일 저녁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 의협은 후보가 4명씩 막 그렇던데. 의협은 그러니까 그게 좀 활성화가 된 거죠. 우리도 조금 더 후보가 많이 나오는 저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차악을 뽑는 선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딱히 드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덜 싫은 사람을 뽑다 보니까 선거가 재미가 없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관심도 적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얘기를 하는 다양한 성격의 후보들이 나오는 게 좋죠. 젊은 후보도 너무 없어요. 젊은 후보가 너무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뭐 50은 넘으셔야. 근데 그 다른 직능들 보면은 점점 후보들이 어려지는 추세예요. 근데 제 생각엔 솔직히 한 40 정도 되면 웬만한 이 조직의 회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젊다고 다 또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진보적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죠. 아닌데 근데 그래도 좀 젊은 사람도 있긴 있어야지.
다 젊다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어도 지금은 너무 좀 약사회가 특히 대의원들 봐봐. 대의원들 보면은 저번에 오건영 약사가 그 얘기하지만 40대는 자기 혼자밖에 없대. 근데 우리 저기 약사사회에 보면 한 번 대의원 영원한 대의원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명예직처럼 조선시대 때 무슨 명예직처럼 이렇게 줘가지고요. 조선시대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국가에서 일 시키고 나서 돈 주기 싫으면은 무슨 명예직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이름만 있는 벼슬 뭐 이런 식으로. 대의원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대의원 총회 열면은 그 깝깝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고 껄핏하면은 자기 버스표 끊어놨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버스표 취소했습니다. 입석으로 내려가시기로 했어요. 좀 하여튼. 정책 비교 조금 얘기할게요. 할 게 별로 없던데.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얘기하고 저희가 물론 이 공약이라는 거 진짜 그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냥 던지는 면도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니, 그 저는 중에서 제일 조금 깝깝했던 의미 게 있는 거. 뭐 각 캠프에서 뭐 정책 선거해야 된다, 뭐 공약으로 뭐 그거 가지고 차별성이 생기면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공약이 아닌데. 근데 우리도 2년 전에 2년 전인가 벌써 약주모 선거할 때 그 정책 선거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저도 공약 참신한 거 낸다고 냈는데 떨어졌어요. 하여튼. 근데 공약은 뭐 아무거나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키는 게 별로 없어. 게 정책만 가지고 후보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후보가 모든 선거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검증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후보가 정말 이 말을 지킬 만한 사람인 건가. 그리고 공약을 지키는 게 없어. 그 조찬희 회장도 제대로 지키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이거저거 다 뭐 회원들한테 호감 살 만한 것들은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정책 선거 이게 뭐 공약으로 종합 선물 세트 뽑을 같아.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좀 나중에 총평할 때 얘기를 좀 할까 싶기도 한데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표를 가진 공약이죠. 공약이 표를 가져오는데 어떤 표를 끌어오는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자꾸 공약을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당선되셔서 하여튼 그 일을 하실 분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약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나 위기나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확실히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포커스를 잘 집으셔서 물론 민생 회무도 조금씩 챙기셔야 되겠지만 그거를 잘 대비하는 게 지금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60년대, 70년대는 그런 게 그닥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약사들이 그냥 뭐 약국 개업하면은 다 누구나 뭐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은 돈 벌 수 있고 뭐 그렇게 별로 위협이라고 느낄 만한 게 없었던 어찌 보면 좋은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점점점 환경이 나빠지는 시절이잖아요. 이럴수록 무엇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고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회무를 펼치셔야 되는데 가만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그렇거든요.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정책 비교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데일리팜의 그 기사 중에서 정혜진 기사님이 쓰신 기사 있어요. 내가 회장이 된다면 최광훈, 김대엽 공약 전쟁. 이거 11월 21일 날 기사에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물론 이게 기자님이 정리하다가 좀 놓친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앞전에 공약 비교했던 기사랑 비교하면 좀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보 캠프들이 하는 얘기를 다 추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기사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리뷰를 좀 하긴 했는데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기자님이 뭐 완벽하게 잘 정리를 하셨지 못하고 좀 놓쳤거나 약간 잘못 이렇게 파악하셨을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고 저희도 그 점을 감안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일단 현안대응에서는 편의점 상비약 부분이 있는데 품목 확대 저지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뭐 김대호 후보님은 특히 상비약 시장을 축소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아니 그래서 이걸 보고 댓글이 많이 달렸잖아요. 아니 그때 그랬어요? 내줄 때는 못 맞고 뭘 이제 와서 축소한다고 하냐고. 처음부터 뚝에 구멍이 안 나게 했어야지.
근데 그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본인이 인터뷰할 때도 더 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아니 선택이었다고 그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하셨어요. 종합감기약 안 나간 게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짧게 하고 넘어가요. 상비약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없어요. 약사회가 노력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소비자가 이미 이 소비자의 이 소비 행동하는 그 패턴이 있죠. 거기에 벌써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약국에서 보면은 판콜 A 달라고 하는 사람 있죠. 네, 그리고 많아요. 판피린 알약 달라고 하는 아, 사람들 그렇죠. 보면 솔직히 짜증나죠. 네. 저 약국에는 판피린 알약이 없고 그리고 나는 있는데. 그러고 제일 짜증나는 얘기가 우리 약국에는 배아제 녹색이 있거든요. 아, 근데 배아제 주황색 왜 없냐면서 그러면서 꼭 하는 소리가 있어. 그게 더 효과가 좋다는데 이런 소리를 꼭 해. 난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그 얘기 들을 아니 때마다 저는 진짜 이게 편의점 이 상비약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환자들이 예전에는 약국에 오면은 먼저 이제 약사한테 뭐 증상을 먼저 말하든지 약을 그래도 조금은 우리랑 얘기를 하려고 했단 맞아, 말이에요. 근데 맞아. 지금은 편의점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버릇 그게 확연하게 달라졌죠. 소비 패턴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이제는 약사한테 지명하는 게 훨씬 늘어났어요.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냥 훨씬. 물건 달라는 식으로 이게 그냥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약을 어. 샀으니까 약을 그냥 그렇게 사버릇 하시니까 소비 패턴이 이게 바뀐 거죠. 그 편의점의 약이 매덕 원어치가 그러니까 매출이 나갔다 이거보다 훨씬 큰 우리의 직능의 피해예요. 사실 이거 다 예상했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결사적으로 투쟁을 했던 거고 약사 직능 자체에 하여튼 이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나간 뭐, 거 어떡하겠어요. 복지부가 지금도 품목 확대하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민단체들도 이제 더 이상 우리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약간 우리 편 들어준 적이 있었죠. 뭐 이제 초기에. 보건의료 쪽에 네. 뭐 소비자단체 말고 그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인의협? 하여튼 아. 인의협이라든가 이런 그런 데는 공공의료 이런 거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꾸 잡아오는 논리로 뭐 약을 시장에서 마구 취급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먼저 저항적 협의해가지고 뭐 다 우리 손으로 이렇게 주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어쨌건 이것도 두 후보가 공약 차이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죠. 네. 법인 약국도 양쪽 후보 공약은 똑같아요. 저지한다고. 네, 저지한다고 똑같이 저지한다. 똑같이 해놨죠. 네. 또 해놨는데 법인 약국도 두 후보가 처음에 첫 번째 토론회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약사에게 유리한 법인. 이건 언제든지 다시 공론화가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자. 뭐 그러고 김대엽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뭐 약사만의 법인 뭐 이거는 고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조금 바뀌었죠 이것도 중간에.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건 터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국회에 제안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유리한 형태를.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그랬다가 이제 저지로 얘기가 좀 바뀌었어요. 하여튼 이건 뭐 데일리팜 기준이라 뭐 하여튼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 그래서 뭐 한약사 문제는 얘기 안 하나요? 한약사 문제? 이것도 뭐 지금 차별하고 안 돼. 근데 초반엔 달랐잖아요. 두 사람의 입장이. 두 분 다 근데 통합약사 이제 안 한대. 통합약사 얘기도 김대엽 후보님은 그런 얘기 없었는데 한약학과 폐지한다 그랬다가 이제 이거 통합약사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시고 보도자료를 뿌리셔가지고 통합약사 이제 나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통합약사를 반대하는 쪽이 표 가져오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은 약사들은 통합약사를 싫어하니까 다. 아니요, 근데 사실 통합약사가 찬성하니 반대하니 그거보다는 우리 젊은 약사님들은 우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약사들에 의한 그런 일반 약 판매, 우리 직능 침해 당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 뭐 통합이니 뭐니 이건 좀 훗날기 같고. 통합약사는 근데 그 시급한 그 그러니까 피해를 받고 있는 거를 지금 빨리 중단시키는 이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통합약사는 지금 현재 금방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라든지 이런 거. 근데 두 분 다 공약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이거 공약에 다 있어요. 있기는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이것만 돼도 당장은 숨통이 좀 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분이 안 계시죠. 여기 물론 있잖아요. 약국 한약국 분리한다.
어떻게 분리할 건데? 여기 행정처분 추진. 약사법 개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약사법 개정은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은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이거 아무도 안 나서요. 이거 우리가 몇몇 국회의원 통해서 분리하는 쪽으로 법안 바꿔보려고 지금 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 잘 안 됐잖아요. 네. 이거 국회에서 잘 안 먹히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공약은 어찌 말하면 공약은 공약일 뿐인지도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풀어가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런 것까지 여기에 담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강론에 들어가면 복잡해지죠. 맞죠. 그래서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능력이 되겠죠. 네. 그리고 차등수가 얘기를 자꾸 이 공약에서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네. 김대호 후보님이 얘기하신 것도 차등수가를 있고 뭘 하려고 그러세요? 없앤다는 거예요? 차등수가제를 완화시킨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없앤다 이런 얘기는 그런 말은 없고 안 하고. 여론 수렴 후 제도 개선 이렇게 근데 되네요. 이거 이 말만 이게 있는 무슨 이 말이에요? 말만 정말 보시지 마음에 안 마시고 들어요. 그러니까 김대호 후보가 부산에 가서 그 뭐 하루에 150군데 약국을 돌았다면서 뭐 기사 나온 거 있어요. 뭐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떤 약국에 갔더니 부산의 어떤 약국 약사님이 차등수가제 때문에 힘들다면서 아니 하다못해 그 환수당하는 거 있죠. 그거를 뭐 대한약사회가 가져가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는데 이제 국가에서 가져가니까 네. 억울하대요. 차등수가제를 그 폐지했죠 의사들하고. 의협은. 근데 네. 저는 이거 어떻게 읽히냐면은 차등수가제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 차등수가제를 거론해서 바꿀 거는 사실 폐지밖에 없거든요. 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차등수가제를 더 강화할 이것도 거예요. 부자 약사님들을 위한 저는 완화할 그래서 수 있죠. 차등수가를 언급하는 건 설마 지금 몇 건이죠 차등수가제? 75건인데 75건이죠. 근데 설마 50건이 안 되면은 근무약사 한 명 더 써야 되는 아니, 걸로 근데 바꿔달라는 건 아니겠죠. 이것도 근데 말이 75건인데 이게 시간 6시간 넘어가는 거 이런 거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밤에 그래서, 하는 네, 것까지 이게 실제로 치면은 떨어져요. 하루에 뭐 만약 100건을 해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에 된 거는 빠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삭감되려면은 한 진짜 좀 많이 100건 넘게 해야 100건 돼. 넘게 해야지 삭감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차등수가제가 있는 이유가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너네 그 약만 이렇게 자꾸 금방방 빨리빨리 주지 말고 환자한테 좀 신경 더 써라 이거고요. 예, 국가에서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러고 약사 사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약국 간의 부익부 빈익빈 이거를 좀 줄이는 근데 지금도 심한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심하죠. 이거를 없애자고 하는 게 의협은 없앴죠. 그러니까 의협이 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어떨지 그때 좀 근데 보수적인 거예요. 의협이 의사들이 이거 성향이 차등수가 굉장히 보수적인 폐지할 거예요. 때 거기 들어갔었던 환자 단체들 다 퇴장했어요 그때 그 결의됐을 때. 환자들은 다 싫어하지. 다그 퇴장했었거든요. 환자들로서는 지금도 3분주의하는데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명분도 없고 그래서 차등수가 자꾸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 설마 뭐 50건 넘게 하는 약국은 뭐 한 사람을 더 둬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겠죠. 없애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대한약사회로 돌려달라? 글쎄 대한약사회 재정은 더 풍족해지겠네.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근데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차등수가제 폐지 쪽으로 자꾸 논의가 흐를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좀 염려스럽거든요. 저희는 이거는 근데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 볼 때도 별로 명분이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 명분이 없어요. 차등수가를 명분이 없고 차라리 뭐 고급 서비스를 이제 김대호 후보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난이도에 따른 뭐 조제수가 보상한다든가 더 제가 이거를 이런 건 뭐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삭감 당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요. 지금요 그 제가 얼핏 듣기에도 그 저희가 삭감 안 당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우리 멤버들 중에는 삭감 당한 약국은 한 군데도 없을 거야. 한번 당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 지금도 조제료의 85%를 상위 50% 약국이 가져간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보면 그래서 그러고 나는 조제료를 그렇게 잘 받는지를 몰랐어. 한 약국당 1,000만 원 넘게 한 달에 받는 약국이 최근에 그런 통계가 있었죠. 꽤 많아요. 근데 왜 나는 저 등수에도 못 들어갈까? 나는 평균이 1,000인가 1,500인가 이랬어요. 평균이.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는 약국들은 평균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학교 다닐 일생에 때 살면서 내신 1등급만 하다가 어. 지금 여기 약사사에 나와가지고 평균도 안 되는 주제를 보니까 평균 주제를 이하. 보니까 나는 반에서 저 뒤쪽에 있는 거예요. 나 이런 경험은 내 인생에 처음이에요. 하여튼간은 열등생이야 지금. 저희가 조재료가 적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좀 함부로 자꾸 공론화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 아니 그리고 또 저는 다른 거는 뭐 진짜 차정수가 없어지면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사 필요 없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양모 보존도 마찬가지예요. 네. 양모 보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겨레 신문에서 뭐 그 가짜 약사가 뭐 약국에서 조제하고 약 준다 뭐 이런 거 기사 터뜨려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공분한 게 얼마 전의 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래도 그 기사를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일말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국민들은 아직도 그래도 조제는 약사가 해야지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손으로 허물어뜨리는 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뭐 다른 서비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뭐 더 약국들이 이렇게 근데 수가도 받고 이런 건 양무보존을 좋은데 찬성한 사람들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제가 단순 업무고 우리는 더 고급적인. 아니 조천희 회장님은 저번에 서비스를. 한엑스 토론회 때 와서 그랬어. 자기 약국 앞에를 자기가 뭐 몇 년 동안을 직접 쓸었대. 그런데 그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약국 청소를 직접 해야 되며, 그러니까 양무보존이 없어서 그런 것도 못 한다는 그건 식으로. 직원 시키면 되지. 뭐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전 청소업체 시켜도 돼요. 무슨 하여튼 청소는 근데, 직원이 해도 됩니다. 그거는 바라는 바는 딴 데 약사법 있다고 위반이 말씀드리고 아닙니다. 싶네요. 자, 그리고 쭉 가다가 약국 매출 향상 방안 중에서 그 김대엽 후보님이 조금 특이한 이제 공약을 내셨는데 건기식을 이분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사 전문 건기식을 따로 만들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도 일반 약 시장이 침체돼 있다고 우리가 계속 개탄을 하잖아요. 근데 네. 약국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매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 생각해 보시면은 일반 약 중에 통약 있죠. 우리가 옛날에 통약이라고 불렀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 영양소를 공급하거나 이래서 보조치료제로 쓰는 것들. 이게 죽은 이유가 다름 아닌 건기식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건기식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어찌 보면은 일반 약 시장의 위축을 더 가속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약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약국 전문 건기식을 만든다는 게 아니 약국 전문 건기식을 굳이 만들어야 되나? 일반 의약품을 활성화시켜야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왜 자꾸 건기식 쪽으로 자꾸 약사들이 관심을 가지냐면 일단 매출에 도움이 되니까. 아니 그건 일반 약도 마찬가지지. 왜 건기식 쪽으로 통약으로 본다면. 통약으로 본다면. 네. 그럼요. 통약으로 본다면. 통약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건기식이에요 지금. 왜 통약이 안 나가는데 건기식 때문에 그래요. 그 약국 밖에서 잘 팔리고 있는 건기식. 건기식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그러니까 더 불리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약국 전문 건기식을 만들어도요. 아니 처음서부터 법으로 약국에서만 취급하게 돼 있는 일반 약 통약을 활성화시키는 것만큼 차별성이 있나?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잘 생각해 보면은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왜 건식을 자꾸 약국들이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일단 일반 약이 허가 사항이 좀 까다롭죠. 새로운 조성으로 허가받거나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건식이 그런 게 좀 쉽으니까 그리고 광고하기도 좀 좋죠. 네. 약에 비해서는 마구 뭐 광고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유리해서 더 판매하기가 쉽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고 좀 저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일부 대형 약국들 중에서 직원한테 건식 판매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반 약은 카운터가 아니면은 일반 약을 직원한테 판매시키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건식은 괜찮죠.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매출을 더 쉽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일반 약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 장래에 좋은 일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약사 전문 건기식이 나왔다고 해서 아니, 그걸 차별성을 느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증제도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차라리 저는 그래서 일반약 지금 새로운 조성 허가받고 이게 쉽지 않죠. 식약처나 이런 데랑 잘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제약회사랑 조인해서 대한약사회가 좀 일반약 새로운 조성 같은 거는 솔직히 비타민 이런 거는 조금 다양하게 제품이 나와도 괜찮잖아요. 뭐 그거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임상시험하고 이래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일반약 통약 같은 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반약 어떻게 살릴 건가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에서 자율지도권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김대우 후보님이. 그리고 과잉 중복 감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과잉 중복 감시라는 게 보건소에서도 단속하고 약사회 내부 차원에서도 단속하고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율지도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단속을 보건소가 하죠. 그리고 약사회에서 하는 거는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이거를 약사회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가 직접 단속하고 이러지 않고 약사회가.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어떤 분야들 보면요, 오히려 그 임원들이 남매치고 불법하고 이러는 분야들 많이 있죠. 특히 지방.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지방뿐이 아닐 거예요. 하여튼 지금 분위기 안 좋은 분야들. 근데 이런 약사회가 자율주도권 갖고 오면은 어떻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약사회가 그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나? 이게 먼저 그 마련이 돼야지. 악용될 수 있겠네요. 은근히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약사회 분회들 회원들이 약간 두려움을 갖는 게, 그러니까 그 지역 약사회 임원들한테 찍히면은 내 약국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조금씩은 다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다 이제까지 그래도 그 합리적인 분야에만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 거는 별로 못 느껴봤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율지도권이 있다고 해서 정화가 더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정화가 덜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게 단속에 걸리고 이러는 약국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좀 좋은 공약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다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최강훈 후보님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죠, 이상하게. 비교한 표에 보면은 김대우 후보님께 많고, 저희도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강훈 후보님이 좀 공약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에 뭐 진짜로 적은 건지. 좀 더 아니요. 그러니까 최강훈 후보님은 좀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한 공약을 좀 많이 내셨고, 저기 김대우 후보님은 약간 민생 자세하게 네, 뭐 그런 이렇게 세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뭐 차등수가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자율정화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하게 되게 회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이제 나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저 같은 약사의 민생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좀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세세한 것들이 많으시고, 또 뭐 팜 3천에 대한 뭐 고충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나와 있고. 근데 최강훈 후보님은 수가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얼마 전에 공약 발표하셨고, 그다음에 좀 신선한 건 제 생각에는 인사 정책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약학정보원장하고 약사공론. 이게 왜 약사공론 사장이랑 약학정보원장이 문제가 되냐면, 이따가도 그 얘기를 할 텐데, 약학정보원이 그 PM2000 활용해서 이권 사업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 PM2000 처음에 이렇게 딱 켜면은 여러 업체들 막 이렇게 링크 걸어놓고, 물론 그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뭐 회원들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약학정보원에도 뭔가 이 이권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렇게 얻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약학정보원이 예전서부터도 보면 이런 이권이 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조직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렇고 약사공론 사장도, 이 약사공론이 사실은 그 대한약사의 주관지다 보니까 회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뭐 회장이 불리한 기사는 안 쓰고 막 좀 이런 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공모,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냥 뽑겠다는 거, 자기가 직접 이렇게 누구를 딱 이렇게 측근을 지명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대관 정책 능력을 향상하겠다. 이게 대관 업무가 약사회 조직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보면 이제까지
대관을 잘했다는 평가를 거의 못 받았죠. 항상 대관 그 정책위원장이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대관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데, 근데 물론 뭐 능력 같은 것도 봐서 뭐 이렇게 사람을 쓰시겠지만, 근데 대관 업무를 잘했다는 평가를 별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전문성이 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대한약사회 임원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전서부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측근 인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분야에 일가견이 있거나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이 있어서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부회장이랑 상임이사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일을 하는 임원들은 조금 늘려도 괜찮을 것 같고, 조찬희 회장님 집행부가 지금 부회장이 열 몇 명이죠. 부회장은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감투. 예.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감투 씌워주는 거 이런 건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부회장 축소가 그 공약이 있네요. 최강원 후보 공약이. 예, 있죠. 제가 저는 추천했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부회장이 열 몇 명이 되는지, 그렇다고 다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가? 그렇게 해서 직함 주고 뭐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죠. 예. 그 보훈 인사식으로. 그리고 협회 구조 개혁에 대해서 김대엽 후보님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약사 정책 토의 기구 구성하고 여론을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얼마 전에 기사로 수기하는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안 중에 중요한 거는 계속 이렇게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그 편의점에 약 내줄 때도 정량적 협의할 때도 뭐 이런 여론을, 기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죠. 이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최강원 후보님은 뭐 이런 거를 하신 적이 없어갖고 제가 뭐 그 과거에 이런 거 하신 적이 없으니까 뭐 어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고, 근데 김대호 후보님은 본인이 주로 실무를 맡으셨던 그 집행부 때 정량적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저도 그 하도 회원들이 반발 여론이 거세니까 투쟁전략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저는 거기 그 약준 모티브로 들어갔었는데, 근데 가서 회의를 해서 그때 뭐 100만 설명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리고 그거 전달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무슨 복지부에다 어떻게 하면은 좀 있어 보이게 전달할 거냐, 이거 다 그 회의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전향적 협의 할 때는 그런 별로 쓰잘데기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 투쟁전략위원회에서 그 여론 수렴한다면서 거기 모여가지고 논의하고요.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그 편의점에 약 넘겨주는 전향적 협의 결정은 누가 했죠? 그 수기 과정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뭐 몇백 명 모아놓고 여론 수렴해서 했나요? 전혀 안 그렇죠. 그 안에서 몇 명이 결정한 거죠, 그냥. 그러고 그 지부장들 모아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지부장들 모아다가 우리가 이렇게 꼭 해야 되겠으니까 여러분도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다 그 무마하고 그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거꾸로 회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끔 사실상 관철을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대의원총회에서 그거 사후 승인 받을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상한 방식으로 표 해석해가지고 원래는 부결인데도 가결 처리해버리고, 수기기구가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 근데 저는 왠지 예전에 그 전향적 협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몇 명이 모여서 또 이거는 정말 우리의 약사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명이서 결정해야 돼, 이러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한번 그렇게 했는데 이미. 그래도 나름 본인의 이제 그런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쇄신하려고 만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지 뭐, 그런 거를 들은 사람들에게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여론을 모아봐도 소용 없다니까. 왜냐면 최종 결정은 그거에 따라 안 하잖아. 군대에서 소원 수리 받는 거랑 똑같아요. 소원 수리 열심히 써서 봐요. 나 구타가 사라지나요? 아니 그러니까 김대엽 후보님은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소원 수리함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소원 수리도 해. 민주적이야. 우리나라 군대는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정책 비교는 마치도록 할게요. 폐비 조정이 있는데 최강원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폐비를 3만 원 이하하고 나는 뭐 별로 3만 원 깎아준다고 뭐 그렇게 특별회비를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꼭 할 말이 있는데, 특별회비가 뭐냐면요, 이게 약사회에서 이
대관 업무할 때 이 추진비 있죠. 대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해요. 그렇잖아. 이걸 뭐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먹이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이 식사라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좀 하려면은 이거는 이제 뇌물성은 아닌데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드는 게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폐지한다는 게 글쎄 뭐 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회비 3만 원 깎아주는 것보다 일을 좀 잘하면은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일 잘하면 회비 더 낼 수도 있다고. 그럼요. 예. 일을 잘하면 회비를 더 낼 수도 있지. 요거 깎아줘가지고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있겠어요? 이 공약은 사실 근데 좀 뭐 이때까지 솔직히 약사회비 아까울 정도로 그러면 아예 그쵸? 받지 말든가. 일을 잘 못하긴 그쵸. 했죠 다들. 아니, 우리처럼 그럼 3만 원 아예 깎아주면 회비가 안 되지. 없고 일을 하면은 뭐 모르겠어. 네? 우리는 아예 회비가 없잖아. 우리는 회비가 없지. 우리는 회비가 없지. 그럼 일만 죽어라고 아니 하고 근데 있죠. 저는 뭐 그건 이 모르겠으나. 공약을 보면서 음. 최강 후보님이 사모님한테 좀 코칭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사모님이 그 동두천 사모님이 시의원이시잖아요. 시의원 정치인이잖아요. 출신이셨죠. 지금은 아니고. 아니지만 지금 하여튼. 시의원이 아니신데 네. 그때 그분의 공약 중에 뭐 무슨 있었어요. 비슷한 게. 네 본인 보통 시의원한테 들어온 돈이 있나 봐요. 그 돈을 음. 10%를 환원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자기 세비 깎는다는 거랑 똑같은데. 네, 근데 그거를 아. 공약을 지키시고 그래가지고 상도 받으셨어요. 매니페스토 뭐 약속 대상 근데-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 회장 판공비 50% 반납도 있네요. 네, 공약에. 그런 거 보면서 판공비는 뭐 글쎄 사모님한테 모르겠어요. 코칭을 받으셨나? 그럴 수도 판공비는 있겠네요. 모르겠는데 특별회비는 이게 도입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깎아준다라는 것보다 차라리 그 가치 있게 잘 쓰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렇게 두 후보님이 제시하신 현재까지 공약을 조금 비교도 해보고 그 중에 저희가 코멘트를 할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